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내리는 비가 춥고 내 몸을 힘들게 할지라도 잘 참아낸다면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표현인데요. 맞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과연 희망은 있는가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몸만이 아닌 마음까지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내리는 비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 온 뒤 펼쳐지는 7빛깔 무지개처럼 이제 곧 그 희망이 내게 올 거라는 믿음, 우리 모두 알고 계시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영등포구 광덕 안정한의원 제갈성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제갈성훈 원장님과 하지정맥류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가요? 사람의 혈관은 심장에서 신체 조직 각 부위로 혈액을 실어 나르는 동맥과 신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하는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을 통과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으로 구분됩니다. 네. 정맥은 다시 피부 아래에 위치한 표제정맥, 근막 아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심부정맥, 그리고 표제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해주는 관통정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맥류의 류는 혹이라는 뜻으로 정맥류는 인체의 정맥의 어떤 원인에 의해 혹처럼 확장되고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합니다. 정맥류는 짙은 보라색 또는 파란색으로 꽈배기 모양으로 튀어나오는데 모든 정맥은 정맥류가 될 수 있으나 주로 하지와 발의 정맥에 발생하며 이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심부정맥, 표제정맥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 약간 우리 몸에 혈관이 튀어나오는 부분은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중에서 하지 부분에 좀 혈관이 좀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병,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하지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제가 봐도 이렇게 하지정맥류라는 단어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왜 하지 쪽에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보행과 이제 직립 자세가 하반신의 정맥에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아리 뒤쪽이나 다리 내측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는 정맥의 혈류를 심장 방향으로 흐르도록 조절하는 정맥 내 판막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액이 정맥 내에 고이면서 압력이 증가해서 정맥이 점차 확장되어 발생합니다. 네.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조직으로 혈액을 운반하고 정맥은 조직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운반시키는데 하지의 정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을 운반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수축을 통해서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하여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맥 속에는 얇은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심장에서 멀어지는 역류가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맥의 탄력이 감소하게 되고 판막도 약해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맥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정맥이 확장되어 정맥류가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임신한 분들 있잖아요. 특히 하지정맥류가 잘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네, 임신한 여성에서도 정맥류가 발생합니다. 임신은 체내의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하지에서 골반 내로 돌아오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혈류 변화는 태아의 발육에는 도움을 주지만 부작용을 유발하여서 하지의 정맥을 확장시킵니다. 특히 임신 말기의 경우 자궁이 골반 내부의 정맥을 압박하게 되면서 정맥류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신무정맥 혈전증 또는 관통정맥의 역류로 인해 2차적으로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제 정맥 내 혈액은 직접 또는 관통정맥을 통해 신부정맥으로 흘러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부정맥에 혈전이 생겨 막히거나 관통정맥 부전으로 역류가 발생하게 되면 표제정맥 내 혈액이 정체되고 정맥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혈전증으로 야기된 염증이 표제정맥으로 파급되어 정맥벽의 섬유화 또는 판막 부전을 유발키도 하여서 정맥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맥류가 그러면 따로 잘 걸리는 뭐 연령이나 뭐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령으로 보자면은 연령이 증가하면 정맥 내 판막은 약해지고 찢어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판막에 기능부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40대에서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성별로 보자면 남성보다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신, 생리 전, 폐경기 호르몬 변화가 원인으로 여성 호르몬이 정맥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르몬 대체요법 또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정맥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또한 정맥류도 유전 경향이 있는데요. 20%에서 50% 정도 유전력이 있으며 가족 중에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하지에 작용하기 때문에 과체중은 하지 정맥의 압력을 증가시키므로 정맥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매장 직원, 학교 교사 등 장기간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 있는 자세로 인해 하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어서 정맥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좀 생리가 불순한 그런 분들이 이제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정맥류에 좀 영향을 주나 보네요. 네, 호르몬 자체가 정맥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래 서 계신 분들이나 또 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아무래도 좀 하지에 많이 좀 무게가 실리면 정맥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네요. 네네, 펌프를 짜줘서 심장으로 혈액 올려 보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게 되면은 아래에 혈액이 고이게 돼서 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정맥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좀 다리에 아무래도 또 여성분들 특히 각선미 신경 많이 쓰시는데 살짝 이제 혈관이 좀 보이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외관상의 문제 말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나요? 네, 외관상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시긴 하는데 네. 정맥류가 심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맥류의 형태에 따라서 증상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 어떤 사람들은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심한 정맥류를 가지고 있으나 미용상의 문제 외에 별다른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거미 모양 정맥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거미줄처럼 정맥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퍼져 있는 모양.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혈관이 튀어나온 것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거미 모양 정맥류는 혈관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보라색 또는 파란색으로 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나타나는데 네네네.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햇살 모양 정맥염주라고도 합니다. 피부 표면에 가까이 위치한 얇고 가는 정맥들이 확장되어서 파란색 또는 보라색의 정맥이 거미줄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주로 허벅지나 종아리, 발목 부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거미 모양 정맥은 실제로 성인 여성의 절반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며 많은 여성들이
거미 모양 정맥에 의해서 미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네네. 거미 모양 정맥의 발생에 관여한 인자들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 네. 또 임신, 호르몬의 변화, 체중의 증가, 장기간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 그리고 호르몬제 등이 관여하게 됩니다. 남성에서는 거미 모양 정맥이 여성보다 흔하지 않게 됩니다. 남성에서는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거미 모양 정맥의 치료를 원하는 분들에서는 경화요법도 쓰기도 합니다. 네.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하지의 피로감 또는 다리의 무거움, 국소적으로 타는 듯하고 쑤시는 듯한 느낌, 간간히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 경련성 통증, 쥐가 난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지의 불안감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거미 모양 정맥류는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좀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게 가장 그렇죠. 큰 불편감이네요. 그 거미 모양 정맥류 말고 또 다른 종류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맥류인데요. 이제 통상적인 정맥류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거미 모양 정맥과 몇 가지 면에서 좀 다릅니다. 네. 통상적인 정맥류는 3, 4mm 이상의 보다 굵은 정맥이고 색깔이 짙으며 튀어나온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통증을 유발하고 진행이 될 경우 만성 정맥부전이라는 좀 더 심한 형태의 정맥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맥류의 주요 증상은 위에 기술한 거미 모양 정맥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외에 출혈, 혈전으로 인한 통증 및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본적인 치료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네. 이 정맥류가 진행되면 만성적인 정맥부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진행되게 되면 하부 다리 내 정맥압 상승으로 인해서 정맥성 고혈압이 발생하여 만성 정맥부전으로 이행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들로는 만성적인 하지 통증 및 부종, 재발하는 염증이나 연조직염, 피부 내 색소 침착이나 피부 비후, 치료에 반응 없는 피부 궤양, 국소적인 발열감 등이 있습니다. 네. 통증은 정맥 혈류가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조직에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의 염증이나 색소 침착은 피부 궤양의 선행 단계이며 조직의 부종이 발생한 단계가 지속되면 피부의 궤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목 내측 부분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하지 정맥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정맥부전이 되면 또 피부 궤양도 안 낫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만성이 되면 하지 정맥류도 만성으로 계속되게 되는 건가요? 네, 계속 진행되게 되므로 초기 치료가 항상 어떤 병이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네. 만성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치료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첫 번째는 압박 치료 요법이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는 정맥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인데요. 압박 스타킹 단독으로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래서 말 그대로 혈액을 짜서 위로 올려보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를 압박해주기만 해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압박 스타킹은 다리가 붓기 전인 아침 일찍 착용하며 서 있는 자세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저녁에 벗게 됩니다. 착용 시에는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착용해야 하고 주름이 생길 시에는 압력의 분배가 역전되어서 주름의 아래 부위에서 다리가 더 붓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압박 스타킹은 말 그대로 다리를 좀 이렇게 짜줘서 네. 좀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키니진 같은 경우에 혈류에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키니진이랑 같은 원리는 아닌가요? 스키니진은 이제 압력이 이제 골고루 네, 적당하게 가해져야 되는데 압박 스타킹처럼 스키니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 군데 그 균일하지 않은 압박이 가해짐으로 오히려 아래로 더 내리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죠? 저희는 이제 봉약침 요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병변부 바로 주변에 고농도 봉약침 투여로 혈관의 크기 감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맥류는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인데 봉약침 자체가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제거하기 때문에 5회 이내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미 모양 또는 통상적 정맥류 두 개 다 쓸 수가 있고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치료 효과를 바로바로 확인시켜드리고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많이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네. 또한 이런 치료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결국 수술적 요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두렁 정맥을 제거하는 두렁 정맥 제거술과 정맥을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제거한 국소 정맥류 절제술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봉약점 요법이나 스타킹 압박 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저도 좀 이 하지정맥류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알아봤는데 이거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차피 재발하니까 그냥 큰 불편감 없으면 그냥 살아라. 네. 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봉약침이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니까 좀 저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그럼 치료가 아니라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까지 가면 수술이 필요해지는 건가요? 정맥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정맥류 질환의 형태가 역류를 동반하여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수술 또는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용적인 기대 또는 수술의 흉터 등에 대한 측면, 마취나 입원에 따른 면, 비용적인 면에 따라서 환자분께서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하지정맥류가 재발된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재발이 좀 많이 일어나나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시간 서 있고 네. 또는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를 가진 분들은 그 원인 자체가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치료를 해서 정맥의 사이즈가 줄었어도 다시 또 같은 생활을 유지하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건 습관이라기보다 만약에 내가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런 이 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생기면 다시 치료를 받으시고 하는 편으로 권유를 드리는 편인데 네네. 생활 습관 개선이 어렵다면 완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형태시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좀 앉아서 방송을 하지만 뭐 장시간 서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제가 뭐 강의 같은 걸 가면 몇 시간씩 서서 있게 되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좀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부작용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봉약심요법에서 부작용은 간지럽고 붓고 하는 정도인데 치료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고 감수하라고요?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수할 정도의 네. 느낌인 거죠? 네, 감수할 정도로 효과가 좋으니까 그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하지정맥류는 뭐 치료도 치료지만 치료 후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생기기 전에 예방 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사람은 서서 걷기 때문에 네네. 정맥류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육의 긴장도를 향상시키면 정맥류를 발생할 위험을 줄이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도는 어떻게 좀? 네, 많이 걷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자주 걸어주어라. 네, 가만히 서 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건. 가만히 서 있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네.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는 힘이 약해짐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네네. 종아리 부근의 근육 수축으로 근육의 수축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다리를 움직이면 되는데요. 걷기, 달리기, 수영, 요가 같은 운동들은 권장됩니다. 다만 너무 심한 장시간의 달리기나 심한 등산, 또 역기를 드는 것 같은 근력 운동은 복압을 상승시켜서 오히려 정맥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복압이 상승되게 되면 혈액을 아래로 내보내는 힘도 강해지기 때문에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불필요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정맥에 압력을 낮춰주어서 정맥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비는 복압을 상승시켜서 이와 유사한 질환 치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또 치질을 유발을 하네요. 네. 여러모로 이제 변비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비만 이런 것들을 다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복압을 상승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또한 의복도 중요한데요. 네. 높은 굽이나 하이힐 등의 신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게 사실 여성분들은 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아까 하지정맥류가 좀 발생하셨다고 했는데 장시간 서 계시고 네. 하이힐도 그렇죠. 신으시고 하면은 여성분이고 또 그럼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낮은 굽의 신발이 종아리 근육을 좀 더 도와주기 때문에 네. 정맥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나 골반 주위에 꽉 낀 옷을 입으면 표재성 정맥 순환을 방해하므로 정맥류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방법으로는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네. 쉬는 시간에 다리를 높이 올려놓는 것은 다리의 부종을 감소시키고 정맥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정맥류가 있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경우에는 누워서 쉴 때도 베개를 2~3개 사용해서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좀 장시간 서 있고 이러면 네. 잘 때 베개를 머리에 두는 것도 두는 거지만 다리 끝에 네네. 이제 디디고 자면 좋다. 심장보다 높게 해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장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움이 제가 이거 됩니다. 해봤는데 네. 뭐 잘 때야 올리고 시작하지만 네, 그 내려오게 일어나면 돼서 네. 불편해서 그렇게만 돼도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네,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잘 때 잠깐만이라도 올려주고 또 깨어 있을 때 의식적으로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죠? 제일 근본적인 방법인데요. 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네. 자세를 자주 변화시키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이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을 유지하여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30분에 한 번 정도는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네.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꼬아서 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 다리 또- 꼬아서 앉는 거. 네. 네네. 설거지를 하는 경우에도 앉아서 하는 등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 일정 기간 움직이거나 발을 굽히거나 세우는 등의 움직임이 도움이 혈전 예방뿐 아니라 정맥류 예방 및 악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정말 뭐 10초, 5초 정도 잠깐 스트레칭 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되나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지금 앉아 있는 경우에도 다리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네, 것만으로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쓰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 또한 뭐 고령, 임신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고탄력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는 기본 치료로서 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질병을 완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의료용으로 제작된 걸 구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그 시중에 보면 이건 뭐 의료용이 아니라 그 다이어트나 아니면 좀 이제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압박 스타킹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좀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라도 다리 네. 압박만 적절하게 가해지면은 의료용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또 이 하지정맥류가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지만 특히 40, 50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사실 갱년기 때거든요. 네. 그럼 이게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좀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하지정맥류를 생긴지 모르고 네. 계시다가 제가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서 오셨다.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그 때문에 다리가 저리다, 발이 저리다 해서 다리를 치료해드리는데 어머니 여기 정맥류가 있네요. 이것도 네. 같이 치료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같이 치료를 해드리는데 목약침 주입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몰랐는데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거든요. 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거나 발견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갱년기 여성분들 경우에도 뭐 호르몬 관리 이런 걸 잘 하셔야 또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갱년기 여성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생활 관리를 하시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다리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한 자세로 서 있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누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종아리를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하시는데 이제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거나 한번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고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만성으로 가면 또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좀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하지정맥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제갈성원 원장님께서 하지정맥류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살구입니다. 살구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살구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한의학에서는 살구의 열매를 행실이라는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시면서 네. 달고 간장과 신장의 경락에 작용합니다. 살구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암에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칼륨 성분도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이고 칼로리가 낮고 변비 증상을 완화시켜 다이어트에도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폐 기능을 강화해 만성 기관지염과 폐결핵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해 야맹증을 개선하고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근데 살구 씨가 또 한약재로 사용된다면서요? 네, 많이 쓰인 한약재인데요. 살구의 씨앗은 행인이라고 부릅니다. 행인. 네, 예로부터 한약재로 사용될 만큼 효과가 뛰어난데요. 담을 없애주고 기침을 멎게 하여 천식, 숨이 찬 증상, 가래, 감기, 만성 기관지염을 치료하고 대장을 윤택하게 해 대변을 잘 통하게 하고 땀이 잘 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만 살구에는 독이 있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고 근육과 뼈가 손상될 수 있어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어린아이가 과도하게 먹으면 이를 상하거나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근데 사실 뭐 자두 같은 과일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살구는 시중에 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네. 저도 약재로만 써봤지 살구를 먹은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딱 살구하면 생각나는 게 그 요거트 있잖아요. 네. 그 살구 맛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좀 식품이나 제품들로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이런 효능을 주나요? 살구가 몇 프로 들어있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많이 거의 안 들어있지 않을까요? 네. 네. 살구 맛만 된 것 같은데. 네. 자두도 좀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나요? 좀 네, 비슷한... 자두와 살구도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자두 씨도 살구 씨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닮았고 좀 맛도 비슷하니까 좀 비슷한 효능이 있나 보네요. 좀 네. 살구가 좀 접하기 힘들 땐 자두를 좀 대신 네. 보충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살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갈성훈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72, 네, 78, 네. 62살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제갈성훈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허리 통증으로 지금 문의 주신 건가요? 예. 제가 허리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아, 네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한 10몇 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네. 그 2번째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에 1월달에 수술을 했는데 네. 수술 후에 지금 그 후유증이 뭐가냐면 네네. 걷는 거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밤에 어제도 그랬지만 새벽 3시에 또 다리에 그 마비 현상이 오고 또 네. 어제는 한 3번 정도 마비 오가지고 네네. 다리가 찌 내린다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오가지고 굉장히 생활하기가 일상생활 낮에 내가 일하는 거는 막 크게 앉아가지고 예를 냈다 섰다 이러면 별로 몰라요. 밤에 잘 때 네. 다리 힘을 딱 주면 그 양쪽 다리 종아리 쪽에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네, 그 하신 그래서 수술이 밤에 어떤 수술이죠? 작년에 하신 게? 예? 작년에 하신 수술이 어떤 수술을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그 4번, 5번 그 선추에 그때 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티타늄을 넣어놨고요. 네네. 쇠를 박았고 네. 2번째 할 때는 작년에 할 때는 이제 그쪽 수술한 부위는 너무 강범위해가지고 그 위에 3번과 4번 사이에 이제 2번도 약간 안 좋고 인대가 두꺼워져가지고 네네. 인대 두꺼워진 부분을 제거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사이에 그 대행성 그 골절이 있어가지고 배를 좀 고르는 작업을 했거든요. 네네. 수술하실 만한 하고 난- 상황이었네요. 예. 네네.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밤에 쥐가 나서. 쥐 내리고 네. 이제 내가 또 걷는 거 네네. 그 워킹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이 잘 안 갑니다. 아, 좀 비틀비틀거리는데 처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몇 미터나 걸을 수 있어요, 지금? 걷는 거는 뭐 1시간 이래 걸을 수 있습니다. 아, 걸을 수 있고 1시간 이상. 처음 수술하기 전하고 후하고 네네. 후에도 굉장히 힘들었고 전에는 뭐 수술 전에도 굉장히 힘들었고 너무 아파가고 우리 아이 아프고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몸이 지탱이 안 돼요. 아픈 건 없는데 몸에 모든 뭐 다리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의원 치료도 추나하고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아, 추나 치료도 받고 계시고. 예, 추나 오늘 다리 쪽엔 어떤 추나를 치료 받고 계세요, 지금? 추나인데 그 무슨 기구 같은 게 원장님 기구 같은 거 들고 막 얘는 문질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억수로 아파요. 예. 다리에 그 쥐가 나는 게 근본 예. 원인은 이제 영양 물질들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쥐가 난다는 건 거의- 근육이 이상 반응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 근육을 무리하게 쓰거나 많이 걷거나 예. 운동을 하게 되면 쥐가 나게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쥐가 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예. 그냥 가만히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쥐가 나는 건 근육 쪽으로 어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금 영양분들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는 예. 거거든요. 예. 이 근본 문제는 이제 순환을 잘 시켜줘야 돼요. 다리 쪽으로 뭐야?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혈액을 잘. 예. 네, 근육 쪽으로 물질들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봉약침 치료를 하시라고 항상 권유드리고요. 무슨 치료야? 봉침 치료요. 봉약침. 아, 봉침 치료. 네네네. 봉침 치료만으로도 예. 순환을 개선시켜서 그 쥐나는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그 지금 수가 있고. 약침 치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약침의 예, 일종이고요. 네, 예. 봉침 치료 하시는 경우에 10회 안에 대부분 많이 좋아지시고 쥐나는 게 1회 치료만으로도 쥐나는 증상이 뭐 3번에서 3번 정도로 감소하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리에 사혈요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사혈을 해서 혈액을 제거시켜주면은 그쪽으로 다시 혈액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 예, 식으로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쥐난 증상이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의원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부항을 하긴 했는데, 네네. 뭐좀 효과를 제가 지금 지금 많이 못 한의 보신 치료는 상태고요, 아직은.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병원에 퇴원 후에 어느 정도 내가 걸을 수 있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과연 이게 그 뭡니까 신경 쪽이 아니고 네네. 관절 쪽이 아니고 네. 혈액 순환하고도 뭐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맞습니다. 이제 신경의 문제라면은 대부분 네. 다리가 저리거나 찌릿하거나 이런 시리거나 그런 증상들이고요. 다리 쥐가 나는 증상은 신경 쪽보다는 근육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게 맞고 혈액순환의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걸 혈액순환을 혈액 순환을 그러면 원장님 그 뭐야 내가 지금 수술 두 번째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을 느끼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신경은 지금 어디 유착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까? 당연히 그 정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네?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신경 쪽의 예. 문제보다는 근육의 문제로 예.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마비도 근육이 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마비감도 있으신가요? 지금 감각 이상이나? 감각은 옵니다. 감각은 있습니다. 네, 마비감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예, 쥐가 내리니까 양쪽 다리가 같이 동시에 내리거든요. 아, 허벅지 쪽도 오세요 혹시? 허벅지는 괜찮아요. 종아리만 괜찮는데 오시죠? 네. 딱 종아리만 그렇습니다. 네, 마비가 그럼 있다는 게 원장님이 쥐가 난다는 요- 말씀이시잖아요. 예, 뻣뻣해지죠. 뻣뻣. 네네네. 아마 마비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아, 아마 마비가 아니고 이제 조금 근육 네. 증상으로 보는 게 근육 맞을 그 근육 마비 네. 근육 마비라고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쥐가 내리면 그 종아리 쪽에 뻣뻣하면서 굳어져 가지고 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일어납니다. 일어나가 서가 있으면 금방 풀리기는 풀려요. 네네. 그럼 지금 부항 치료만 하고 계신 거죠? 아니죠. 추나도 하고 추나와- 침도 맞고 침도 맞으시고 네, 침도 맞고 추나하고 부항 살 치료 그것도 하고요. 네. 지금 원장님 이야기는 봉약침. 약침 치료는 봉침. 안 받아보셨고. 봉침도 있기는 있던데 봉침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봉침 치료 받아보시는 하여튼- 걸 권유 드릴게요, 제가. 아, 봉침이요? 네네. 또 고농도 봉약침 치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그럼 상황에서는. 지금 원장님 이거 지금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과연 이게 한의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내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좀 좋아졌다는 생각 들고 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잘 모르시겠구나 효과를. 근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직접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침 치료야. 네네. 그 원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시고 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그럼 것도 심혈관 괜찮습니다. 쪽으로는 그 뭐 치료는 안 받아도 돼요? 심혈관 심혈관계 쪽으로. 네, 치료. 지금 증상으로는 뭐 심혈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예, 다리 마비감, 심혈관. 그러니까 쥐나는 것만 우선 치료해도 생활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심하거든요. 것 한 번에 같아요. 두 번, 세 번 막 내릴 때도 있거든요.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운동 하시는 운동은 거 그 뭐 좋습니다. 거의 뭐 매일 뭐 저 합니다. 아, 운동하시는구나. 그 지금 보니까 네, 원장님께서 추천 주신 것 중에 봉약침은 아직 뭐 안 해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네네. 네. 그 제가 수술 전에 그 이제 전문 뭐 그 하는 데다 받아봤습니다. 20회를 이야기해 20회를 받아봤는데 그것도 뭐 예전에 수술하기 전에는 뭐 네.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내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안 좋은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7에, 네, 몸무게는 62kg. 네. 또 뭐예? 아, 네, 나이에?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죠? 예, 62세에. 네, 지금 제 옆에 제갈성원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예. 네. 제가 이렇게 한 몇 년 전부터 발목이 많이 아팠거든요. 네. 그래가 치료를 한의원에도 다니고 좀 다니다가 또 영양제를 맞으라 해서 영양제 맞고 그랬는데도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을 요새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한의원을 다니는 요새는 발등이 많이 아파요. 발등이 많이 아프세요? 예, 발등이에.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아프신지? 발등 아픈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한의원 가서 침을 맞을 때는 좀 덜한데 또 좀 지나면 또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해서 맨날 갈 수는 없고 좀 다니보려고 하는데도 저기 발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쪽이 좀 심하고 아, 발목 심하게 삔 적 있으세요, 혹시? 삔 적은 옛날에 있었죠. 그때 이후로 아프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래 그때도 한의원에 가서 나섰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한 4, 5년 전에 네. 산에 갔다가 좀 많이 넘어졌어요. 아, 그때도 나섰거든요. 한의원에 가고 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네네. 이래가 나았는데 갑자기 뭐 한 달 전부터는 발등이 심하게 아파서 이렇게 계단 내려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걸을 때도 많이 통증 심하세요, 지금? 아 어릴 때는 안 아팠어요. 걸을 때요, 걸을 때. 아 그럴 때도 아팠어요. 눌러서 또 통증 있고요, 지금. 네? 누를 때. 발등을 눌러보면 아픈 게 느껴지나요? 눌러보면요 큰 발가락 있지. 네. 이렇게 큰 그 발가락이 아파요. 아, 엄지발가락 쪽이 아프시고. 네, 빨갛게 엄지발가락이 붓거나. 네. 무슨. 뭐 그래 한의원에서는 가면 한 번씩 가면 이렇게 발등이 제가 일을 하니까 부었다 하거든요. 아. 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봉제 하는데요. 아, 그럼 많이 걷거나 이제 발등을, 발목을 많이 쓰는 직업은 아니네요, 그러면. 발목은 발을 쓰시고 많이 앉아 움직이는 계시는. 아. 예. 아. 그런 일을 한쪽 발만 하는데. 움직이거든요, 봉제가. 아, 많이 쓰는 발이 아프신 거예요, 지금? 예. 네. 이게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지금 그 예전에 다쳤을 때 네. 후유증이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특별하게 뭐 삐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적 없는데 한 네. 40대, 50대 초반 돼 갖고 좀 뛰었어요. 아, 그러면 10년 전 그럼- 훨씬 더 이상인데 지금 아프신 거는 후유증 남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후유증 아, 아니면은 그래요? 지금 만성적으로 쓰면서 염증이 발생한 걸로 봐야 선생님, 됩니다. 봉제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봉제하는 지는 한 30년 넘었어요. 아, 계속해서 하시는데 또 삐었는데 이게 치료가 네.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할 때는 계속 덜한데 쓰시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가 좀 많이 심해요. 아, 뭐 심할 때는 뭐 입을 딱 벌릴 정도로 발등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을 한번 받고 싶어서 전화를 네, 드렸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만성적으로 된 상태이고 네. 또 발목을 계속 쓰시기 때문에 발가락도 많이 쓰실 거예요, 하시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치료해도 다시 염증 생기고 염증 가라앉고 이 그렇습니까? 과정이 지금 반복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좀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하시고 지금은 침 치료로 크게 네. 효과를 못 보셨어요, 아직은. 그거는 아직 안 하고 그냥 침만 놔주더라고요. 네. 우선은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일은 하셔야 일은 되니까. 네. 이제 관절 질환이 굉장히 좋은데 관절이나 근육, 인대, 통증에 못 쓸 수 있는 봉침 치료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대부분 표현을 느닷없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네. 하시는데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면은 다 원인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쓰신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네. 다른 데로요? 네. 지금 원장님 어떤 말씀, 치료- 네.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봉치료가요? 봉약침이요, 어머니. 네? 봉약침.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네. 약침 치료를 지금 권유드리는 건데요. 침 네. 치료도 좋지만 그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게 봉약침이고요. 관절, 네. 인대, 근육 질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벌침이라고 하시면 아실까요? 네. 나는 이제 원장님이 뭐 저거 뭐 봉치료 좀 전에 앞에 선생님이 봉치료 해요. 저도 봉치료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제가 알레르기 피부가 돼갖고 침을 맞으면 볼록볼록 티나는 거 있지. 아,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편이시구나, 지금. 예예예. 네. 그래서 침을 맞고 나면은 막 볼록부지한 좀한막
2, 30분 동안 막 가려워요. 침만 맞아도 피부가 가려우세요? 예예예. 아, 이제 금속 알러지 좀 있으신 분들이 예예예. 침만 맞아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 그때 약을 한약 지으면 알러지가 있다고 그에 대해서 약도 지어줘갖고 좀 많이 나섰거든요. 네네. 한의원에 내가 꾸준히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발등이 많이 아파서 네, 우선 알러지가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치료 과정 중에 좀 다른 분들보다는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발등 때문에, 발목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 겪으신다면은 알러지를 네네. 잘 관리하면서 이제 뭐 냉찜질이나 네. 음, 그럼 한의원에 꾸준히 다니면은 좀 낫겠습니까? 네네, 네. 나을 수 있고요.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봉약침 치료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장님과 아, 알러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못. 그 상의를 알러지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러지를 그 한의원에 내가 계속 다니면서 네. 알러지 있는 거 압니다. 네, 네, 그거를 한의원에서. 네 말씀하시면서 치료를 좀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제가 한의원에 가는데 그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면 좋아지겠습니까? 네, 이제 뭐 제가 직접 하면 상태를 몇 주를 하면 일주일에 2번씩 가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도 별로 이제 효과는 없는 것 염증을 같고. 줄이기 위해서 밤에 냉찜질도 좀 해주시고 발에 네. 많이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좋을 거고요. 네. 원장님하고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태를 제가 보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네,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짧게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본인이에요.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4요? 네, 몸무게는 156. 네, 56. 네. 예, 56. 네, 네, 키는 154 정도. 네. 56이었었는데 좀 줄어갖고 네. 54고요. 네, 몸무게는 56.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64. 아, 네. 네, 지금 원장님께 불편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배가 늘 더부룩하고요. 대장 검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겁이 나서요. 네. 그리고 배가 늘 더부룩하고 음식을 네. 이렇게 많이 먹는 날은 변이 찔찔찔찔찔 해갖고 많이 나오고 네네. 하루에 뭐 몇 번씩 부는 거예요. 먹으면 가고. 아, 많이 먹는 날은.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전에 서울에 살 때 그 뭐 파락 체질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그 체질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네. 네. 예,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먹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체질은 금음 체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네네. 뭐 고기 종류는 아예 뭐 먹지 말라고 해서 아예 뭐 먹으면 나쁘다라는 걸 XX 막 이렇게 네네. 고기 종류는. 근데 그러면 제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 예. 그 금음체질이라고 나오셨어요? 네. 금체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토로하시는데 어떤 네. 것들을 좀 드시면 좋을까요? 이제 뭐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해산물 드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고기 종류를 좋아하세요? 아니 그렇게 썩히 좋아하지는 않고 많이 먹지는 않아요. 가끔 한 번씩 무슨 때나 되면 먹는데 그러면 아예-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산물 위주로 좀 네, 영양분을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불편한 점은 좀 어떻게 개선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음식을 많이 드실 때 변을 많이 보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변을 보고 시원하지 않고? 네,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콩 같은 것도 못 먹게 하죠. 아, 네. 네, 네. 콩도 그럼 못 이런 먹게 불편감을 하지. 좀 어떻게 그 해결했으면 쌀밥 그냥 좋을까요? 이렇게 네, 뭐 이제 체질 사람들이 시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금음 체질로 나왔으면 그 체질에 맞는 식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체질 식단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불편감이 발생하고 네, 어머니 지금 네. 방송 네.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전화를 주셔서 한 번 또 상담 진행하면 어떨까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 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제갈성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